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햇수로만 3년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이제 2돌 지난 딸아이 하나 있고요.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뭔가 앞뒤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더니 아무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참고로 남편에게 3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완전히 독신주의자라 시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자리 잡은 도시랑 꽤나 멀리 떨어져 사시다 보니 당연하게도 자주 뵐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와 혹시 갈등이 생길 경우에 남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더욱더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대요. 물론 제 마음에 쏙 들 만큼 남편이 똑 부러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뭐 원래부터 제가 잔소리에 약간 둔한 편이기도 해서 저희 결혼 생활에서 시댁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네요. 사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별 쓸데없는 걸로 시비를 건다 해도 나름대로 대비책은 있었습니다. 할 말은 쌓아두지 않고 꼭 그 자리에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괜히 며느리라는 이유로 기가 죽어 살다가 나중에 폭발하느니 초장에 서로 맞춰갈 건 맞춰가는 게 길게 봐서도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마주칠 일이 적다 보니 뭔가 갈등이 생길래도 생기기가 힘들었는데 매일같이 붙여 사는 남편은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특히 남편은 본인 어머님 음식 솜씨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 때도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했는데 결혼 후만큼 심하지는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있어요. 아니 누구든 평생 길들여진 본인 엄마 음식 맛을 제일 좋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뭐라도 사 먹는 날에는 툭하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궁시렁대더라고요. 어차피 돈 주고 사 먹는 거 그냥 맛있게 먹으면 좀 좋으련만 굳이 뭐가 부족한지 지적을 해야 속이 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같이 돈 주고 사 먹는 입장에서는 여간 꼴불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진납세를 하자면 제가 음식을 되게 못하는 편이기도 해요. 다른 집안일이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요리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책이나 온라인에서 유명하다는 레시피 그대로 음식을 해도 그 맛이 안 나다 보니까 점점 더 흥미를 잃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거지요. 그러던 와중에 천사 같은 우리 딸이 태어났고 저는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친정엄마가 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복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글쎄 아이가 분리불안 증세가 꽤 심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며 친정엄마한테 맡기기는커녕 그냥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사 처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게도 회사에서 제 사정을 이해해줘서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재택근무라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고 저는 집에서 아이와 붙어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 해도 감지덕지하다 생각을 했었네요. 아이를 가진 분들이면 모두 아시겠지만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끼니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완전한 전업주부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서 할당된 업무량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살림과 회사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큰 숙제더라고요. 결국 저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런저런 음식들을 해줘도 남편은 트집만 잡을 줄 알지 한 번도 맛있게 먹어준 적 없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이도 꽤나 잘 봐주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자기는 맛만 보면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대번에 안다며 반찬을 사 먹는다는 사실로 궁시렁대기 시작하는데 진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집밥을 먹어야지 무슨 재료를 썼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조미료 맛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분명히 사람 몸에는 좋을 리가 없다면서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냐 툴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평생 음식 솜씨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게 행운이라고 결혼 전에는 반찬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정성만 있다면 음식 맛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별 요상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반찬과 음식을 사 먹은 것도 아닙니다. 기본 밑반찬들만 사서 먹었지 국이나 메인 요리는 직접 한 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며 후려치길래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고 당연하게도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김치도 종류별로 담궈서 보내주시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엄마랑 통화하다 넋두리하듯 틀려 말한 건데 그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괜한 걸로 싸우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반찬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식당 운영을 하셔서 그런지 손도 엄청 크시고 손맛도 꽤 좋으시거든요. 보내주신 걸 받아보니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엄청 푸짐했습니다. 김장김치뿐만 아니라 동치미에 총각김치며 파김치까지 여러 종류로 보내주시고 장조림에 진미채 무침, 그리고 마른 멸치에 건새우볶음 등등 심지어는 제 남편이 나물 반찬 잘 먹던 게 기억이 난다고 아무 나물들이라도 살짝 데쳐서 바로 무쳐 먹을 수 있게 엄마가 직접 만든 만능 양념장까지 싸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와중에 사위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다니 안 그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드실수록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걱정인데 혼자서 이 많은 반찬을 하고 포장까지 해서 보냈을 엄마의 노력을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함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한 번씩 그렇게 반찬들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는 밥만 해놓고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 한결 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오늘도 또 똑같은 거냐고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맛있게 잘 먹겠다는 말을 하면서 먹어도 모자를 파네 자기 엄마 멸치볶음은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하다는 둥, 가지무침에 양념들이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둥, 아주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무슨 대장금이라도 된 것 마냥 장모님이 음식점을 하셔서 그런지 조미료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 첫맛은 좋을지 몰라도 먹을수록 질린다나 뭐라나요?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우리 엄마 요즘 허리 안 좋은 거 모르냐고. 근데 네가 하도 내가 한 음식 맛이 별로다 난리쳐서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하다못해 전화라도 드려서 감사하게 잘 먹고 있다. 인사라도 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그렇게 손맛 좋으시다는 당신 어머니는 뭐 하시냐고 우리 먹으라고 하다못해 콩나물 무침이라도 해서 준 적 있냐 하고 막 따졌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반찬 투정하고 싶으면 앞으로 집안일을 내가 할 테니 당신이 직접 음식 담당하라고도 말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끼니 챙기는 게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청소하고 빨래 돌리는 게 낫지. 괜히 하지도 못하는 음식 해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직접 한번 느껴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마도 남편이 저랑 다툰 걸 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일러바친 모양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찌 된 게 회사 다닐 때보다 집에만 있는다는 지금이 더 목소리 듣기가 힘드냐고 말에 가시를 듬뿍 담아서 첫마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나 남편은 각자 부모님은 스스로 챙기면서 살자고 결혼 전에 약속을 했고 안부 전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알아서 효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딱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의 상투적인 안부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저희 생각해서 김장을 넉넉하게 했답니다. 시간 날 때 남편 시켜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대번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남편이 졸랐을 겁니다. 원래 어머님께서 김치나 반찬 같은 걸 해주실 만큼 살가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나서서 김장김치를 담그실 리가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역시나 중간에서 남편이 부탁한 게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지나가듯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해줬고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자기가 직접 김치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엄마 김치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돈다면서 얼마나 유난을 떨던지 진짜 꼴 보기 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더군요. 그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남편은 시댁에 들러 김치를 5포기 챙겨왔고 본인이 가지고 왔으니 뒷정리는 저보고 하랍니다. 식탁 위에 김치통만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아니 누가 김치 담궈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자기가 저랑 싸우고 홧김에 가지고 온 거면 스스로 정리를 할 것이지. 괜히 엄한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다 말고 대충 냉장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놔버렸습니다. 다음 날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엄마 김치 하면서
찾으면서 툴툴대기 시작했고 여기서 또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아이한테 미안해서 대충 있는 반찬들을 차려줬네요. 남편은 진짜로 김치 하나만 가지고 밥을 두 그릇이나 비우더군요. 이게 진짜 김치라는 말을 12번도 더 하면서 말이에요. 딱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 이내 냉장고를 열어본 저는 순간 김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워버린 그 김치가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였으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대충 정리하다 구석에 넣어버린 걸 깜빡하고는 그냥 습관대로 엄마 김치만 꺼내서 밥을 차렸던 거지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아주 자기 엄마 김치 맛에 감동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또 있나 싶었네요. 곧바로 알려주려다가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엄마 김치를 시어머니가 해준 김치라고 착각하려나 궁금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시어머니 김치는 김치냉장고 구석에서 잘 익어가고 있었고요. 결국 남편은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끝장내버렸습니다. 뭐 젓가량이 강해서 젓가락이 자랑간에 어쩌네 해놓고 시어머니 김치라고 착각한 순간부터 그것만 해서 밥을 먹었거든요. 아니 똑같은 김치 맛도 제대로 구별 못하면서 무슨 잘난 척은 그렇게나 해댄 건지 결국 저희 엄마 김치를 다 먹어버린 남편에게 저는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고 제대로 망신 한번 주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냉장고가 아닌 김치 냉장고에서 새로 김치를 꺼내는 모습을 보더니 지네 엄마가 해준 김치는 다 먹은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근처로 왔고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담궈준 김치를 하나 집어들어서 맛을 보더라고요. 먹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젓갈을 이렇게 많이 쓰면 익어도 맛이 없다면서 뭐 배추본연의 맛을 젓갈이 방해한다나 뭐라나 아주 생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김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고 따졌을 테지만 어차피 진짜 우리 엄마 김치도 아닌데다가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본인 입맛의 실체를 알고 나니 맞받아칠 가치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대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로 앞으로는 자기가 먹을 반찬은 각자 꺼내서 먹고 치우기로 약속을 했지요.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니 엄마 김치 덕분에 한동안 사람답게 식사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또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먹을 게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는 또 다시 김치를 한 통 담궈주셨고 이번에는 손녀도 보여드릴 겸해서 저도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 댁에 같이 갔지요.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 사돈이 식당을 하신다고 해서 먹는 것 쪽은 신경 안 쓰나 했는데 완전 의외라면서 저보고 좀 더 노력을 하랍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해가지고는 요즘 한 달 동안 엄마 김치 말고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을 또 늘어놓으면서 너스레를 떨길래 저는 차에서 남편 몰래 챙겨간 어머님 김치통을 꺼내와 식탁 위에 턱하니 올려놨지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이 먼저 장모님 김치를 여기에 왜 가져왔냐고 그거 맛도 없고 간도 하나도 안 맞다며 방방 뛰더군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님에게 괜한 고생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에는 먹을 만한데 어머님 아들인 맛에는 영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김치에는 손도 안 대고 오히려 저희 엄마 김치만 가지고 한 달 동안 살겠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사태 파악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하도 제 음식이 맛없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우리 엄마 김치랑 어머님 김치도 구분 못하는 수준이라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엄마한테 공짜로 반찬이며 김치 받을 일은 없을 거라 알려드렸어요. 아니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이렇게 맛있다고 환장할 정도면 수고비라도 좀 드려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아무리 김치가 맛있다고 한들 한 달 동안 김치만으로 매일같이 밥을 두세 그릇씩 비우는 게 믿어지시냐 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어머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짝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글쎄 어머님께서 남편 등짝을 있는 힘껏 후려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평생 먹은 엄마 음식 맛도 모르냐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뭐 하나라도 해주나 봐라 하시면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괜히 눈치 보여서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네요.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어색함의 절정이었지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식사도 못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침 딸아이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머님께서 그냥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동안 남편은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으스대면서 자기 엄마 김치라고 먹었던 게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 김치였고, 정작 자기 엄마 김치는 그렇게나 욕을 해댄 게 딱 걸렸으니 얼마나 쪽팔렸겠냐고요. 그동안 음식에 관해서는 더럽게 잘난 척하던 남편이 잠잠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통쾌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정엄마가 또 한 번 김치랑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남편도 군말 없이 잘 먹네요. 괜히 몸도 불편하신 와중에 저편하자고 반찬을 부탁드리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물론 나름 용돈도 더 챙겨드리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자주 표현하지만 저도 얻어먹는데 만족하지 않고 조금씩 하나하나 배워나가야겠어요. 당연히 남편은 해주는 대로 먹던가 정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할 거고요. 무튼 어른이고 애고간에 반찬 투정하면 무조건 안 먹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모쪼록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